안녕하세요. 오늘은 ETF,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ETF 고를 때 수수료 낮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보통 ETF 투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맞아요. 바로 수수료죠. 0.01%, 0.05%막 비교하면서 제일 싼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과연 최선일까요? 사실 진짜 싸게 사는 핵심은요, 완전히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ETF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수천 개가 넘어가니까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딱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이 ETF가 얼마나 인기 있고 믿을 만한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시가총액이랑 거래량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시가총액이 큰, 그러니까 덩치가 큰 ETF는 거래량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거랑 같아요. 줄 서서 먹는 맛집 있잖아요. 사람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비용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수수료라고 부르는 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거의 미로찾기 수준입니다. 먼저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거래 수수료가 있죠. 이건 우리가 주식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돈인데 사실 요즘에는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워낙 많이 해서 평생 무료 혜택 같은 걸로 영원으로 만들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운용 보수입니다. 이게 바로 ETF 광고에서 제일 크게 내세우는 그 숫자예요. 0.01%다, 업계 최저다 하는 거요. ETF를 만들고 굴려주는 자산운용사에 내는 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운용 보수가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에 이것저것 자잘한 비용들이 더 붙어서 총보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와, 여기서 끝이는 좋겠는데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타 비용이라는 녀석이에요. 이건 회계감사비나 지수 사용료처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서 미리 알 수도 없어요. 어떠세요?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지 않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복잡한 비용 구조를 싹 다 무시하고 딱 하나의 숫자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자료의 전문가분도 똑같은 말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최종 수익률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수료 1% 떼고 10% 수익 내는 펀드랑 수수료 0.1% 떼고 5% 수익 내는 펀드. 당연히 전자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NAV, 우리말로 순자산 가치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NAV가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복잡한 비용들 있죠. 운용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이걸 싹 다 빼고 난 ETF 한 주당의 진짜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가격표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NAV가 이 ETF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정가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싸게 산다는 건요, 단순히 수수료를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 ETF의 진짜 가치, 즉 NAV에 비해서 내가 얼마에 사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괴리율입니다. 말 그대로 정가인 NAV와 우리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사는 시장 가격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단해요. 괴리율이 플러스면 정가보다 비싸게,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고 사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정가보다 싸게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노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일 때를 공략해야 진짜 싸게 사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싸게 사는지 그 비밀은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ETF 이름 뒤에 붙는 알쏭달쏭한 영어 약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알면 ETF 고를 때 진짜 편해요. 먼저 TR은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해주는 거라 장기 투자에 좋고요. H는 환율 변동 신경 쓰기 싫을 때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인버스랑 레버리지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건 매일매일 수익률이 리셋되거든요.
이 매일 리셋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ETF가 하루 만에 50%나 올랐다고 쳐봐요. 와, 대박이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다시 50%가 폭락했어요. 자, 그럼 50% 올랐다가 50% 떨어졌으니까 최종 수익률은 0% 분전 아니냐고요? 땡!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25% 손실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하루 이상 길게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클수록 계좌가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초단타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내가 만약 투자 초보다 하시면 그냥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대표 지수 ETF로 시작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테마 ETF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이건 정말 단기적인 방향성의 확신이 있을 때 아주 잠깐만 사용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게 좋아요. 자, 오늘 내용의 핵심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더 이상 수수료 몇 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ETF의 진짜 가치, 즉 NAV와 현재 시장 가격의 차이인 괴리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하게 그리고 싸게 투자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알게 되셨으니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세요.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ETF는 무엇이나요?